2022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산불은 주변 산을 집어삼키며 새를 키우다가 삽시간에 민가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장비도 인력도 모자란 현실. 주민들은 퍼져나가는 불길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야. 소방차 저기 있는데 왜 한?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아이고 아저씨야.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전화해서 불렀어 우선. 아이고 저 다 터냐 엄마는 게다 터냐 엄마. 아이고 어떡하노.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못 잡으면 그 잡을 수 없다니까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대형 산불.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동해안 산불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산불입니다. 서불 씨가 뭐 5만 군데 다 날라다니잖아요. 이 주변이 지금 뭐 거의 다 탔죠 뭐.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길,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진압하기 까다로운 화제입니다. 숲에 수많은 나무는 장작이 되어 불씨를 키우고 불에 타는 면적이 넓어 불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산악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하지만 그마저도 강풍이 불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지상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보지만 산불 진압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 뒤로. 지난 2년간 전국 7,668헥타르의 산불 피해 중 6,515헥타르가 동해안 피해입니다. 무려 85%를 차지하죠. 이거 뭐 꼼짝을 못해. 완전히 뭐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살아온 터전, 켜켜이 쌓아온 추억, 모든 것이 화마에 집어삼켜졌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검게 탄 잿빛 상처뿐이죠. 2019년 고성 속초, 2022년 울진 삼척, 그리고 2023년 강릉까지 왜 유독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는 껍질 자체, 줄기에 소위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 자체도 이렇게 다 타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의 규모가 크고 대부분이 침엽수림입니다. 이 침엽수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는데요. 마른 낙엽을 태우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화렵수인 굴참나무잎을, 오른쪽은 침엽수인 소나무잎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불을 피웠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화렵수보다 침엽수에서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낙엽에 붙은 불 역시 화렵수는 금방 꺼진 반면 침엽수엔 여전히 불길이 남아있죠. 어떤 침엽수림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화렵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 활동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정리하지 못할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불이 발생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잔불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발생 후 1년, 강릉에서 또 산불이 발발했습니다. 난곡동에서 시작한 불은 눈 깜짝할 새 경포대까지 다다랐죠.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불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을 타고 펜션 단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10k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까지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불길을 옮겼습니다. 민가까지 내려와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헬기 넉 대와 2천여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379헥타르가 탔고 2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죠. 산불이 발생하고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한 펜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불의 흔적.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새까만 재와 바뀌어버린 삶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 이재민의 삶은 어떤지 살던 집을 잃고 이동식 주택에서 머물고 있는 한 이재민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넓은 집에서 살다가 60평이 다 되는 집에서 살다가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7.8평인가 7평인가 그런데 답답해요. 일단 답답하고 습하고 아주 뭐 살아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산불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이런 것에 대한 슬픔, 아픔, 그리움 이런 게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지. 아직도 그 바람이 오늘같이 불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내 트라우마라 그런지 아직도 냄새가 나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날의 그 불타던 그 냄새가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아서 지금 삶이지 그냥 모든 그 삶이 다 바뀌었어요. 송두리째.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건 지원받은 7평 남짓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뿐. 몸 누울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보일러나 막 그런 거 따로 틀고 생활하시고 있는지. 뭐 전기세가 아직은 12월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전기예요. 지금 바닥, 뭐 물, 취사도구 뭐 전부 다 전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수입원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만약에 12월까지 전기세를 감면했다가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전기세를 낸다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좋게 20만 원은 나와요. 이게 나이 먹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은 막막해요.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이 전기를 안 쓰는 그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난방 걱정이 끝이 아닙니다. 좁은 이동식 주택은 공간도 협소한데요. 그러다 보니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두 분이 더 누우면 끝이겠네요. 그렇지 둘이 놓으면 냉장고 앞에까지. 둘이 놓으면 이렇게 칼 잠자야 돼요. 옆으로. 제가 잠버릇이 좀 고약해서 옆에 누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동식 주택도 2년이라는 대여기간 후에는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막한 현실의 연속.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을까요?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부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서요. 재난 지원금을 받았고요,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께서 해주신 성금들을 저희들 분배해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해주고 이제 2년 뒤에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후에는 이재민 분들은 어디서 거주하게 되실까요? 2년 있다가 2년 동안 무상 지원해주고요. 2년 후에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식 주택 자체가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이 다 탔잖아요. 어쩔 수 없죠.
물론 뭐 이동식 주택이 지금 또 날 추워지는데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어렵지만 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들. 현재 이재민 분들이 강릉시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원상복구입니다. 지금 해주신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가 된다라면 이런 이동식 주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원상복구 하려면 자기 돈으로 또 대출을 또 내야 되면서 좀 이자가 점점 더 불어나는 상황인데 요즘 또 금리도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담이 점점 더 커지니까 원상복구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원상복구가 될수록 시에서 좀 이자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강릉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재민들의 바람은 그렇죠. 뭐 좀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 지금보다 좀 더 좀 편안한 집 이런 걸 바라는 거지.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당연하게 누렸던 평화가 산불에 무참히 무너지고 난 뒤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빛의 땅에서 희망의 싹이 올라오길 기다리면서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시설,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전국에 겨우 430명 남짓.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지역당 20여 명 수준입니다. 또 대형 산불의 필수인 산불 진화용 헬기는 전국에 48대뿐이고 그마저도 기령 20년을 넘는 기체가 무려 68.8%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과다한 수리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인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고 밤에 띄울 수 없는 헬기와 달리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술을 도입한 곳이 있는데요. 강릉 임해 자연휴양림은 반경 40m 내 자동으로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수막타워는 30여 분 동안 작동해 투숙객의 안전한 대피와 산불 초기 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해 혹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에도 빠르게 반응해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관리 인력이 직접 눈으로 감시하며 항시 주시하고 있고요. 인력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우, 위아래 카메라가 움직이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산불을 감시하고 있죠. 이렇게 모인 자료들은 가까운 강릉의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전송됩니다. 산림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화면을 확인하며 혹시 모르는 산불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산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다른 타 시군보다 산림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30대의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대의 조망형 카메라를 통해서 넓은 지역을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한꺼번에 산불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밀착형 감시 카메라 6대를 운영을 해서 주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지역에 자그마한 산불이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